자, 19번째. 인센티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인센티브는 때로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데요. 제이슨 츠바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가가 걷는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차게 된다. 인센티브의 힘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2차전지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2차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차전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깡통을 차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진실 여부랑 상관없이 이익이 되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찰리 먼거가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은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찰리 먼거 바이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었죠.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회사의 CEO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때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은 그 사람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기심에 호소하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심이라면 이런 게 되겠죠. 당신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도덕심에 호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당신은 언젠가 들통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구속되고 그로 인해서 당신 가족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계속 그 버블을 더 가속화시켰죠. 그때 당시에 피자 배달부를 하다가 대출 판매원으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달 피자 배달해서 벌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피자 배달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은 주택 버블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나는 대출 판매 일을 그만두고 피자 배달부를 다시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최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이 탐욕에 눈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내가 피자 배달부라면 다시 피자 배달을 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한 달 일해서 벌 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인센티브는 그만큼 강력한 동기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멕시코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엘 차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마약왕이지만 고향에서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 차포가 어떤 주민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주민이 대답을 하죠. 제 딸이 곧 결혼합니다. 그러면 차포가 넓은 장소도 구해주고 밴드도 불러주고 술과 음식도 마련해줍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부 차포 덕분이다. 이 인센티브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내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영웅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에 천국의 문이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혜성이 떨어질 때 그 혜성 뒤로 우주선이 따라와서 지구에 착륙을 해서 자신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이 혜성이 떨어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고성능 망원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혜성이 떨어질 때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했는데 혜성은 떨어졌는데 우주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망원경 가게로 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우주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망원경이 불량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인센티브 편향이 의료나 투자 분야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의료나 투자 분야에서 대부분 가장 적절한 조언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투자 전문가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안 찾아가겠죠. 그런 조언 역시 인센티브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투자 조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다 보면은 약세장이 올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왜 덜 떨어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조언들도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들인데 고객들한테 다 팔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없겠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인센티브가 어느 쪽 방향을 가르치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지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얼토당토안한 조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이 인센티브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센티브에 움직이는지. 이런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버블이나 폭락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증권사 직원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 만일 내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가진 견해 중 어떤 것이 바뀔까? 제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내가 어떤 인센티브의 편향에 갇혀있지 않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내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약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바뀌진 않을까? 테슬라가 없다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나의 의견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20번째. 겪어봐야 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센 것은 없다는 거죠. 1920년대 미국을 보면 세금을 인상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외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 94%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포차로 재선됐죠. 사람들이 전쟁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사회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또 1964년에는 미국인의 80%가 정부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레이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레이건이 대통령 후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는 요컨대 우리가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주식이 30% 폭락을 하면 살 거야,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주식이 30%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망가졌다는 건데 그런 상황은 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위기와 역경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시절에 예상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책을 본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상상할 때 현실적 측면은 쏙 빼놓고 이상적인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컨대 겪어봐야 한다.